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블로프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 이론의 창시자로 그 연구는 심리학과 생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학습 이론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파블로프는 원래 동물 소화 과정에서 분비되는 타액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개를 실험 동물로 사용하여 개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타액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던 중 실험을 반복한 개가 음식을 보거나 먹이를 주기도 전에 이미 타액을 분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조건반사의 발견으로 먹이가 위에 도달하여 유액을 분비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습니다. 개는 음식을 가져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유액이 분비되었으며 파브로프는 이에 심리적 반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음식과 같은 자극 외에도 다른 자극이 조건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연적 조건화는 특정 자극이 다른 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될 때 조건 자극이 무조건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파브로프의 개 실험에서 종소리가 음식을 주기 전에 반복적으로 울리면 개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아무런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자극과 반복적으로 짝지어 제시하게 되면 중립자극은 조건자극이 되어 해당 자극만으로 무조건적 반응과 유사한 조건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파블로프는 자극대치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조건자극이 무조건자극을 대체하여 원래 무조건자극으로 일어나던 반응이 이제 조건자극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이론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조건 반응이 무조건 반응과 정확히 동일하진 않으며 무조건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이 조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대치 이론의 대안으로 나온 이론이 신호추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의 예고 역할을 하며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 올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동물은 중요한 사건을 예측하는 자극에 반응하여 이를 대비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조건 연산을 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시간적으로 근접할 경우 조건 형성의 강도가 강해지며 이를 통해 사건 간의 시간적 관계를 학습하여 미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자극이 점차 사라지는 소거의 과정입니다. 조건 반응이 형성된 후 조건 자극만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을 제거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건 반응은 점차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소거된 반응은 일시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자발적 회복이라 합니다. 이는 소거 단계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조건 자극이 제시되지 않는 휴지 기간을 가진 이후에 조건 자극을 다시 제시하면 조건 자극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회복은 학습이 지속적임을 증명합니다. 소거 후에도 학습된 연관성은 잠재적으로 남아있으며 소거는 학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회복 후 재조건 형성은 원래 조건 반응의 강도를 더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다음은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조건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정 음의 자극이 조건 자극일 경우 비슷한 다른 음에서도 조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변별은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고 유사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특정 조건 자극에 대해 여러 번의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자극에만 반응하고 다른 유사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화는 우리가 이전의 경험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화는 특수성과 일반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너무 좁게 적용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너무 넓게 적용하면 부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화 변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신호의 경우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적절한 운전 행동을 학습하며 안전교육의 경우 위험한 상황과 안전한 상황을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유사한 로고나 이름의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전이시키거나 타 브랜드와 구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조건 형성은 기존의 조건 자극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확장으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중성 자극이 이미 조건화된 자극과 연합하여 조건 자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성 자극인 종소리와 무조건 자극인 음식을 반복적으로 연합시키면 종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변하고 침분비라는 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되며 1차 조건화된 종소리와 새로운 중성 자극인 불빛을 함께 제시하면 불빛도 조건 자극이 되어 결과적으로 불빛만으로도 침분비라는 조건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차 조건 형성은 마케팅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브랜드 확장 시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운 제품 라인에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느끼는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구매 의사결정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마케팅 비용 절감에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처음부터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역동적 스테레오타입 이론은 그의 조건반사 연구를 확장한 개념으로 유기체의 적응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파블로프는 뇌의 다양한 영역이 흥분과 억제를 통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동적 스테레오타입은 고정된 반응 패턴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적응 메커니즘이며 반복되는 자극 패턴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형성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흥분과 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분은 특정 자극에 대해 뇌가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을 촉진합니다. 반면 제지는 반응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흥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지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반응을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파블로프 이론에서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발산과 집중이 있습니다. 발산은 신경 흥분이 대뇌피질 전체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자극에 대해 일반화된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산을 통해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집중은 특정 영역에 신경 흥분이 모이는 과정입니다. 이는 특정 자극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중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발산과 집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역동적 스테레오타입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동적 스테레오타입은 특정 환경에 대한 신경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 지도는 우리가 해당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 기존의 신경 지도가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은 덜 활성화되며 일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경 지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화의 종류에는 흥분 조건화와 조건화된 제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조건화는 학습과 행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분 조건화는 특정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연관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건 자극만으로도 특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건화된 제지는 반복 훈련을 통해 조건 자극이 특정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하여 반응이 조절되는 과정입니다. 흥분 조건화를 통해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학습하고 조건화된 제지를 통해 불필요한 반응을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흥분 조건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특정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연관됩니다. 반복 과정에서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관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충분한 반복 후에는 조건 자극만으로도 특정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조건화된 제재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단계에서는 특무성 제재와 달리 이미 학습된 부정적 반응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극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 과정에서는 부정적 반응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적응적 반응을 도입하여 새로운 반응을 기존의 부정적 반응과 경쟁시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적응적 반응이 기존의 부정적 반응을 억제하거나 제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환경이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파블로프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의 주요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봅시다. 빈도의 원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의 기초적인 원리 중 하나로 두 자극이 자주 짝지어질수록 더 강한 연합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반면 차단 효과는 이미 학습된 조건 자극이 새로운 조건 자극의 조건 형성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종소리로 침분비 반응이 조건화된 상태에서 종소리와 함께 불빛을 제시해도 불빛 단독으로는 침분비 반응을 유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도의 원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학습이 단순히 자극과 반응의 연합 횟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보 처리와 예측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은 학습이 예상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모형의 핵심은 예측 오류이며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를수록 학습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놀람이라고 표현하며 놀람의 정도가 클수록 학습이 강화됩니다. 예상보다 강한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면 흥분성 조건 형성이 일어납니다. 예상보다 약한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면 억제성 조건 형성이 발생하며 예상한 만큼의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면 새로운 조건 형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형은 학습을 단순히 자극과 반응의 반복 연합으로 보지 않고 유기체가 환경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예측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주의로는 조건 형성에서 학습자가 특정 조건 자극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습자는 정보적인 조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정보적인 조건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주의를 기울여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건 형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학습에서 주의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사전 노출 기간 동안 조건 자극이 정보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학습자는 해당 조건 자극에 대한 주의를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조건 형성을 시도할 때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연합이 더 천천히 형성됩니다. 주의로는 학습 과정에서 단순히 자극 반응 연합을 넘어 학습자가 환경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비교기 이론은 조건 반응의 수행이 단순히 자극 간의 연합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자극과 맥락 자극의 비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비교기 이론에서는 조건 자극과 맥락 자극의 상대적 강도를 비교합니다. 조건 자극과 맥락 자극 모두 무조건 자극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하며, 이들의 상대적 예측력이 조건 반응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조건 자극이 맥락 자극보다 더 강력한 예측자로 작용할 때 조건 반응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조건 자극이 맥락 자극보다 약한 예측자로 작용할 경우 조건 반응은 약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거나 맥락 자극이 더 강력한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기 이론은 조건 형성에서 단순한 연합 강도를 넘어 학습자가 환경 내에서 다양한 단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학습과 반응의 수행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